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have, has, been이 들어가는 문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서 보면은 have 또는 has 뒤에 이렇게 been이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이 녀석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have, has, been 뒤에 전치사 in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to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뒤에 장소가 나오는 경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까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ave, has, been에 대해서 한번 기초 공부를 좀 해보면 이 녀석은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이름부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어려운데 근처에 가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현재 완료의 이름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이 녀석은 공식이라고 생각하세요. have, has 플러스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3단 변화를 외우잖아요. 3단 변화를 외우는데 이 가다라는 고의 3단 변화에서 현재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이 녀석을 우리가 과거분사라고 해서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세 번째 녀석을 여기에 have나 has 뒤에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거분사와 have와 has는 같이 붙어가지고 하나의 공식을 이룬다고 생각하시고 이 녀석이 바로 현재 완료 시제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과거 분사. 그러면 요 공식을 써서 문장을 만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거부터 공부를 해야 이제 넘어가겠지요. 그러면 일단 이 be이 무엇인가? 이 be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비동사의 과거 분사입니다. 즉 am, are, is가 현재형이고요. 그 다음에 was, were, 과거형, 그 다음에 been. 이게 바로 과거분사입니다. be도 엄연히 동사기 때문에 아까 전에 go처럼 go, went, gone처럼 열심히 외워줘야 되는데 이 비동사는 3단 변화가 어색해합니다. 왜? 많다 보니까. 그죠? 인칭에 따라서 변신하니까. 자, 그렇다면 어쨌거나 go는 가다는 뜻인데 이 be는 무슨 뜻입니까? 뜻을 모르면 다 또 몰라 해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 확실히 하고 갑니다. 이 비동사, 이 be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다. 그리고 있다. 이다, 있답니다. 이다, 있다. 누구누구이다. 어디에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녀석이 바로 이 be입니다. be.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완료 공식을 쓰게 되면 이다나 있다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싹 다 지우고 바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 완료 have, has, be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자, 뒤에 to가 오는 경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to. 자, 이 to는 쪽으로라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쪽으로. 그래서 뒤에 장소가 오는 경우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예를 들어 문장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I have been to 파리 할까요? Paris 이전에 이런 문장 많이 보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하나하나 해석해 보면 나는 이전에 말이죠. 파리 쪽으로 자, 요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일단 해석은 요 빈이 원래 이다나 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파리 쪽으로 오니까 이다겠습니까? 있다겠습니까? 파리에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있다로 접근을 합니다. 있다로 접근을 하고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현재 완료의 해석 방법 중에 바로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
자, 경험은 어떻게 해석하냐? 뭐 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렇게. 뭐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이 빈이 있다라는 의미로 접근을 했으니까 경험에 접목시켜보면 있었던 적이 있다가 되겠죠. 있었던 적이 있다. 아, 그래서 나는 파리 쪽으로 있었던 적이 있다. 있었던이네요. 그죠? 있었던 적이 있다. 뒤에 이전에. 야, 그러면 한번 보세요. 파리 쪽으로 있었던 적이 있다. 이건 글자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 파리 쪽에 있었던 적이 있어. 그러면 지금은 파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거나 뭐 여기에 있겠죠. 그죠? 파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있었던 적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파리에 이전에 갔다 온 적이 있다. 경험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 나는 이전에 파리에 갔다 온 적이 있다. 방문한 경험이 있으면서 현재는 그 장소에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 해석할 때 우리가 직역이라고 하죠. 그죠? 단어 그대로 해석할 때는 머릿속에 나는 파리 쪽으로 있었던 적이 있어.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바로 책에 있는 해석처럼 나는 파리에 이전에 갔다 온 적이 있어.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해버리면 도대체 이 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실 때 가급적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해서 머릿속으로는 자연스럽게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파리에 있었던 적이 있다 하니까 나는 파리에 이전에 갔다 온 적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have, has, been to 뒤에 장소가 오면 와, 현재 완료의 경험으로 해석해보자. 뭐 한 적이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놔주고 그러면 have, has, been 뒤에 in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 in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he 할까요? He has been in Paris before. 그러면 얘도 뭔가 비슷하죠. 아까 전에 have, has been to랑 have, has been in, to와 in 차이입니다. 그러면 얘도 뒤에 before이라는 단어가 이전에 있죠. 그래서 그는 이전에 파리, 자, 쪽으로가 아니고 이번에는 안입니다. 안에. 안에. 자, to는 뭐 쪽으로, in은 안에. 그러면 차이가 있겠지요. in이 들어가면은 파리에 갔다 온 경험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파리 안에 예전에 거주하거나 체류했던 경험을 얘기할 때 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직역할게요. 그는 이전에 파리 안에, 그죠? 파리 쪽으로 아니고 파리 안에. 자, 얘도 당연히 안에니까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그는 이전에 파리 안에 있었던 적이 있다. 어떻게 보면 to를 쓴 거랑 in을 쓴 거랑 해석은 비슷하거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in이 들어가는 경우는 파리에 살았거나 체류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말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have, has, been to는 어떤 장소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방문한 경험만 있는 건데 이 경우에는 방문한 건 맞죠. 방문한 것보다는 체류하거나 그리고 거주한 경험을 말할 때 have, has, been in을 사용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have, has, been in은 뒤에 힌트 되는 단어에 따라서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느냐?
경험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힌트 되는 단어에 따라서 계속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e has been in Paris for 2 years. 자, 이번에는 이전에라는 말이 아니라 동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동안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는 2년 동안 파리 안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오고 있다. 있다라고 접근을 하죠. 그죠? 아니니까. 그러면 약간 다릅니다. 얘는 경험을 나타내고, 야, 경험 중에서도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거주하거나 체류한 경험이 있을 때 우리 in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뒤에 힌트 되는 단어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기간을 나타내는 for이 왔기 때문에 얘는 계속을 나타냅니다. 현재 완료의 계속용법은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파리에 있어 왔다. 이 말은 2년 전에도 파리에 있었고 지금도 계속 파리에 있다는 얘기를 나타낼 때 우리가 현재 완료의 계속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 정리해보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 전에 하셨던 He has been to Paris before 는 경험. 자,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볼까요? 자, 위의 문장은 have has been 뒤에 to가 나왔고요. 밑에는 have has been 뒤에 in이 나온 경우입니다. 자, 얘도 있다라고 접근합니다. 왜? 쪽으로나 안이나 쪽에 있는 거고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있다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have has been to인 경우에는 방문한 경험이 있으면서 현재는 그 장소에 있지 않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죠? 그냥 방문한 경험을 나타낼 때 주로 쓰입니다. 그러면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전에 파리 쪽으로 있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는 파리에 갔다 온 적이 있다. 방문한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파리에 없는 거죠. 두 번째, have has been 뒤에 in이 오는 경우는 뒤에 힌트 되는 부사에 따라서 힌트 되는 단어에 따라서 어쩔 경우에는 체류하거나 거주한 경험을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뭘 해오고 있다는 계속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예문을 한번 밑에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 볼까요? She has been in the hospital. 자, 이번엔 since 적겠습니다. 자, since도 뭐뭐 이래로라는 기간입니다. 그죠? 자, since도 기간을 나타내는 힌트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보시면 have has been 있네. 그리고 뒤에 보니까 in 있어요. 자, 글자 그대로 해석해 봅니다. 그녀는 어제 이래로 자, for나 since 나오면 우리 계속으로 해석합니다. 그녀는 어제 이래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병원에 있어 왔다. 이 말은 계속 병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지내고 있다라는 계속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또 한번 예문 들어볼까요? Have you ever been to New York? 이런 문장을 봤습니다. 그죠? 자, ever도 한 번이라도라는 경험을 나타내는 힌트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뉴욕 쪽으로가 나왔네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야, 바로 그냥 경험으로 해석해 주자. have has been 뒤에 in이 오면은 경험이나 계속 둘 중에 조금 구분을 해줘야겠지만 have
has been to로 오면은 가급적 경험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고 이 ever를 보는 순간 아 경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have you ever been to New York 하게 되면 너는 뉴욕 쪽으로 한 번이라도 있었던 적이 있니? 라고 경험을 얘기해 줍니다. 그 말은 결국 너는 뉴욕에 가본 적이 있니?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바꿔주는 것이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